안녕하세요. 2015학년도 사관학교 선발시험 1차 문제풀이를 맡게 된 나현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쉬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기서 너무 기초적인 문제들은 좀 제외를 하고요.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같이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7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ABC의 곱이 1024다를 만족하는 세 자연수 AB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자, 일단 문제를 한번 천천히 여기다 옮겨보면요. 자, 7번. ABC 세 수의 곱이 1024다. 1024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1024가 2의 거듭제곱, 2의 10승이니까, 자, 여기 있는 ABC는 모두 다 2의 거듭제곱 형태가 되겠죠. A는 2의 X승, 그 다음 B는 2의 Y승, 그 다음 얘가 2의 Z승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결국 2의 X 플러스 Y 플러스 Z승의 값이 1024다. 2의 10승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결국 X와 Y와 Z의 합이 10이 되도록 이 X값, Y값, Z값의 순서쌍의 개수가 바로 이 문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능한 조합 중에 예를 들어 11, 1024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0승도 가능하겠죠. 결국 X, Y, Z는 의미 아닌 정수면서 합해서 10이다. 결국 뭐예요? 서로 다른 세 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10개의 숫자만 선택해주면 되는 바로 중복 조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값 계산해주면 바로 12C 10, 즉 12C 2의 값만 계산해주면 이 문제 정답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5번이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마무리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또 8번 문제도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어느 상품의 수요량이 D고요. 공급량이 S일 때 판매 가격을 P라라는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항상 거기에 있는 영문자들이 어떤 녀석들의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자, D가 수요량, S는 공급량, 그 다음 P는 가격이다 라는 가정하에 지금 로그 2의 P의 값이 누구다라고 주어져 있냐면, 자, 임의의 상수 C고요. 자, C의 값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 로그 3의 D 그리고 빼기 로그 9의 S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왜 이런 관계식이 나왔는지는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이 이런 관계식이 있다는 가정하에, 자, 조건 한번 살펴보니까 수요량, 즉 D의 값이 몇 배? 9배 증가하고 이 녀석이 9D로 변하게 되고, 자, 9D의 값으로 변하고, 그 다음 두 번째 공급량 S가 어떻게 된다? 자, 3배로 증가한다. 자, 이 녀석이 3배로 증가하면 바로 가격은, 자, 판매 가격 P는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라는 걸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값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D 자리에다 9D를 S 자리에 3S 값을 대입시켜주면, 자, C 플러스 로그 3의 자 9D 그리고 마이너스 로그 9의 3S다라고 이렇게 식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을 정리해 봤더니 C 더하기, 자, 로그 3의 9니까 2가 되겠죠. 2는 뒤에다 좀 써주고 로그 3의 T 그리고 마이너스, 자, 로그 9의 S가 있고요. 아까 여기서 뒤로 나왔던 2하고 여기 얼마? 2분의 1 있죠. 2분의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 두 값을 계산해주면 2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얘가 바로 각각 여기 있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증가하기 전의 가격인 얘가 바로 누구다? 로그 2의 P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로그 2의 P의 값에 2분의 3이 더해져 있는 거죠. 결국 자, 요 값은 얘네들을 더해주면 이 값은 로그 2의 얼마다? 2의 2분의 3승 그리고 P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격은 몇 배가 됐다? 바로 2의 2분의 3승배, 즉 얼마? 2루트 2배가 증가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시 한번 8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문자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만 판단해 주셨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해 볼 수 있었던 형태의 문제였고요. 자, 9번 문제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9번도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꼴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에서는 최고 차이 계수가 누군지만 신경을 잘 써줬으면 됐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fx가 지금 거기 두 가지 조건들을 잘 한번 살펴보면 지금 fx와 gx가 기본적으로 3차식일 거다라고 예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fx를 ax 세제곱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gx를 b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라고 가정해놓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니까 자, 거기 주어진 첫 번째 조건에 따르면 자, x가 무한대로 가. 지금 거기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지금 2차분에 지금 fx-2gx가 1로 수렴한다는 건 지금 분모가 2차인 상태에서 수렴해야 되니까 분자도 몇 차가 돼야 돼요? 2차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2차가 된다는 건 3차항이 없어져야 되겠네요. 자, fx에서 2배 gx를 뺐더니 2차식이 됐다는 건 바로 a에서 자, 마이너스 2배 b를 뺐더니 그 결과가 없어졌다. 이렇게 첫 번째 a와 b의 관계식 하나를 만들어 뒀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밑에 있는 나 조건을 보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 3승분에 거기 보면 fx 더하기 3gx다. 지금 요 녀석이 어디로 수렴했냐면 1로 수렴했죠. 자, 그럼 얘가 3차분의 이 무한대꼴이 무한대분의 이 무한대꼴이 1로 수렴한다. 분자 마찬가지로 3차.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여기를 3차라고 예상을 해봤던 거죠. 자, 이렇게 3차 꼴인데 결국 최고차이 계수 더하기 최고차이 계수 즉 a 더하기 3b의 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1이다 라고 볼 수 있었겠죠. 얘네 둘 간단하게 연립해주면 우리가 a값 b값 구해줄 수 있겠네요. 뭐 아래식에서 위에식 빼주면 5b가 1이니까 b의 값은 5분의 1 나오고요. 그러면 b의 값이 5분의 1이라면 a 값은 5분의 2다. 이렇게 우리가 a 값, b 값 두 가지 값을 구해줄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각각의 최고차이 계수를 이용하여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마무리.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다? 3차분의 바로 fx 더하기 gx다. 결국 최고차이 계수의 합이 되는 거죠. a 플러스 b로 수렴하겠죠? 얘네들의 합으로 수렴한다. 정답은 5분의 3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자, 9번 문제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 짓고요. 자, 10번 적분 문제 같이 한번 또 시작을 해볼게요. 자, 10번 문제도 천천히 한번 문제를 읽어보니까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 주어진 등식이 성립할 때 f5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주어진 식의 미지수 값들을 구해봐야 돼요. 자, 10번에 일단 주어진 값을 간단하게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자, x제곱의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와 그리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제곱 ft가 지금 누구다라고 주어졌냐면 x 4승, ax 3승, 그리고 bx 2승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 값, b 값을 구해야 뭐 fx 값을 구해줄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여기 왼쪽에 있는 지금 정적분들의 아래 끝이 1이죠. 그래서 양변 x에다가 1을 대입시켜주면 왼쪽의 값은 정확히다. 아래 끝, 위 끝 같아지니까 0이 되고요. 바로 오른쪽에 1 플러스 a 플러스 b다. 얘가 0이다. 자, a, b의 관계식 하나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양변 한번 미분해주면 자, 양변 미분해주면 일단 자, 요 녀석은 x제곱과 요놈 둘의 곱이죠. 곱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자, 앞에 거 미분하면 2x에 뒤에 거 그대로 1x ftdt와 그 다음 뒤에 걸 미분하면 fx인데 이게 x제곱 fx가 되죠. 그리고 지금 요 녀석도 지금 t 대신에 x를 대입시켜주면 x제곱 fx 여기도 x제곱 fx와 x제곱 fx 두 녀석을 빼주니까 여기는 정확히 없어질 거고요. 자, 오른쪽은 그래서 4x 3승 그리고 3ax제곱 더하기 2bx다 라고 식이 여기까지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직도 우리가 a, b를 못 구했기 때문에 요 주어진 식에도 지금 아래 끝이 1, 위 끝이 x인 정적분이 남아있는 거죠. 양변 x에다가 1을 한 번 더 대입시켜주면 양변 x에다 1을 한 번 더 대입시켜주면 자, 여기 있는 4 플러스 3a 플러스 2b가 얼마다? 0이다. 우리가 1번씩, 2번씩 연립해주면 A값, B값 어렵지 않게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A값, B값을 한번 구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양변 2로 나누고
아이고, 여기가 3이었네요. 2로 나눌 수는 없겠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두고 다시 한번. 자, 한 번 더 양변을 뭐 해주면 돼요? 이거 양변 미분해주면 우리가 또 시계값을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미분하기 전에 보니까 여기 x를 약분시켜 볼 수 있겠네. 그쵸? 여기 2는 약분할 수 없겠지만 일단 x를 지워주면 얘네들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2차, 1차 상수꼴로 정리가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양변 미분해주면 EFX가 바로 누구다? 양변 미분했더니 EFX가 8x 플러스 3a가 되더라. 그럼 우리가 아까 여기 1번식, 2번식 연립했을 때 A값 구해주면 요 식이 정리가 될 수 있겠죠. A값은 여러분들 이거 연립해보면 마이너스 2의 값이 나올 거고요. 자,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뭐 fx 값은 4x 마이너스 3의 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f5의 값 어렵지 않게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던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함수 시간에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다. 양변을 기본적으로 미분해서 푸는 건데 아래 끝을 잘 보고 위에 끝, 아래 끝을 맞춰주면 모르는 미지수의 값도 구해줄 수 있었다라는 형태의 문제였었던 거죠. 자, 10번 문제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자, 11번 문제, 연속 문제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fx와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거기를 보면 fx 그래프와 gx의 그래프가 모두 다 불연속인 그래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 지금 거기 보면 불연속인 그래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얘가 fx 그리고 g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비슷한 형태의 불연속인데 얘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fx와 gx의 그래프를 그려두고 자, 지금부터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봅시다. 자, 먼저 기억. f의 1로 가는 좌극한 f의 1로 가는 좌극한 누구죠? 바로 1이고요. 그 다음 g의 1로 가는 우극한 g의 1로 가는 우극한 1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은 2다. 그러니까 기억은 옳은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니은에서 물어봤던 게 뭐냐면 지금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일 때 g 합성함수 fx의 극한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는데요. 자, 그럼 먼저 fx부터 살펴볼게요. 자, 0으로 가는 우극한이면 누구냐면 0에 가까워져. fx, y값이 0에 가까워지는데 y값이 0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양이 0보다 큰 값에서 0에 가까워지고 있죠.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일 때 fx의 함수값 자체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이 되기 때문에 g에서 0으로 가는 우극한을 찾았어야 되는 거죠. 자, g에서 0으로 가는 우극한이다. 얼마 나온다? 1이다. 그래서 이 결과는 1이 되어야 됐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결과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디귿 fx 곱하기 gx는 1에서 연속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에서의 연속성을 따지려면 세 가지를 한번 확인했으면 됐죠.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하는지, 그 다음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그 다음 또 일치하는지. 극한값이 존재하고 일치한다는 거 바로 좌극한과 우극한까지 이거 세 가지 확인해서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요. 자, f는 일단 1에서의 함수값 0, 그 다음 1로 가는 좌극한 1, 그리고 우극한 0이 되겠네요. 자, f에 대해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구해봤고요. 자, g에 대해서 함수값 1 이거 곱해주면 0. 그 다음 우극한 이게 좌극한부터 좌극한 0이죠. 1 곱하기 0이니까 0. 그 다음 우극한 1인데 0 곱하기 1이니까 이 결과도 0이다. 그래서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세 값이 일치하기 때문에 1에서 연속이다 라고 볼 수 있었던 문제 1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지어볼 수 있었고요. 자, 12번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12번 굉장히 좀 무한급수가 복잡해 보이는데 자, 우리가 지금 무한급수를 지금 어떤 녀석들의 무한급수를 구하고 싶냐면 2n-1항 즉 홀수항들의 무한급수가 얼마냐라고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홀수항들의 무한급수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이렇게 해주면 a 2n-1항이 나오겠죠. 바로 s 2n-1항 바로 1항부터 2n-1항까지 합해서 자 빼기 s 2n 1항부터 2n항까지 합을 없애주면 남는 게 2n-1항만 남으니까 바로 2n-1의 일반항 바로 두 녀석의 차로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 주어져 있는 두 녀석의 차가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무한급수였다라는 거죠. 자, 결국 n 플러스 2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2. 자, 요 녀석의 무한급수다. 바로 이거 뭐 통분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대입만 시켜주면 쭉쭉쭉 사라져서 정답을 구해볼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n에다가 뭐 1부터 대입시켜주면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2고요. 그 다음 또 2 대입시켜주면 4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그 다음 또 뭐 3 대입시켜주면 5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2 꼴이 되니까 이렇게 무한히 더하다 보면 지금 쭉쭉 지워지겠죠. 맨 끝에 것도 남는 게 있겠지만 무한대로 가면 뭐 이런 형태가 남고 무한대분의 상수꼴 0이 되기 때문에 남는 꼴은 이것만 남겠네요. 그래서 무한급수 간단하게 마이너스 1에 수렴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던 문제 1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13번 문제도 보도록 하죠. 자, 13번 문제. 이것도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 그래프에서 좌표만 찍어주면 정답을 구해볼 수 있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12번. 좌표 평면 위에 x는 k라는 직선이 곡선, y는 이 x승 플러스 4와 만나는 점과, 자, 거기에 ak고요. x는 k 플러스 1과 지금 y는 xy 교점이 bk 플러스 1이다. 이때 AK, BK 플러스 1을 대각선으로 하고 X축 또는 Y축의 평행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넓이에 지금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다가 Y는 X 그래프 그려놓고요. 자, 지수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두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Y는 2X승 플러스 4니까 자, 일단 천천히 X는 K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유점 좌표가 AK가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좌표 값은 K, 2의 K승 플러스 4다. 간단하게 AK의 좌표를 찍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X는 K 플러스 1이다 라는 직선과 Y는 XY 교점이 BK다 라고 주어졌는데, 그러면 BK는 뭐 간단하게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얘네들을 대각선으로 하는 이런 직사각형을 그려봤을 때, X축, Y축에 평행하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봤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SK입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기 위해 가로의 길이를 구해봤더니 가로의 길이는 1이고요. 결국 세로가 얼마인지만 구해주면 되겠죠. 자, 뭐 세로의 값은 AK의 Y좌표에서 BK의 Y좌표만큼 빼준 게 바로 요 세로 길이가 될 수 있겠죠. 결국 요 세로 길이는 얼마냐면 2의 K승에서 K 빼주고요. 그리고 플러스 4에서 플러스 1 빼주니까 플러스 3이다. 이게 바로 세로의 길이,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1이니까 이 자체가 보다 넓이가 된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자, 여기 이 넓이에 제 1항부터 8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자, 이 녀석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거 등비수열의 합, 그 다음 등차수열의 합, 그 다음 3만 따로 더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등비수열의 합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자, 여기 첫항 2에다가 2의 8승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등비수열의 합이고요. 그 다음 뭐 시그마 K니까 2분의 8, 9다. 그리고 3의 값 24 계산해주면 여러분들 정답은 498. 이거 계산해서 마무리 지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었고요. 자, 14번 문제 또 하나 더 같이 볼게요. 자, 14번 문제도 보시면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연속 확률 변수 xy가 있다. 자, 기본적으로 얘가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러면 자,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정규분포 곡선은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 형태였어요. 대칭 형태였는데, 자, 거기 기본적으로 x, y 확률 변수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살펴보니까 y가 x에 a배다라고 이렇게 잡혀 있네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잡혀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기 나에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x가 18 이하일 확률이랑, 확률 변수 x가 18 이하일 확률이랑
확률 변수 y가 36 이상일 확률의 합이 확률 변수 y가 36 이상일 확률의 합이 1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있는 18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전체 넓이가 1이 되려면 18 이하와 18 이상이 합쳐져야 둘의 합이 1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 여기 있는 확률 변수 y가 ax다. 그럼 ax가 36 이상이 x가 18 이상이 돼야 되니까 결국 여기 있는 스몰 a 값은 2가 된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스몰 a 값은 2다라는 걸 여기 나에서 주어진 식에서 말해주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자, 다 조건을 보니까 x가 28 이하일 확률이랑 그 다음 y가 28 이상일 확률. 근데 y가 누구냐면 다시 한번 a 값이 2니까 2x죠.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가 14 이상일 확률이 같다라는 거죠. 28 이하일 확률과 14 이하일 확률이 같다. 즉 넓이가 같다. 그러면 28이 여기 있다면 요거 이하일 확률과 14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해보면 14 이상일 확률이 같다는 건 바로 14와 28은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점들이다 라고 예상이 가능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확률 변수 x에서의 평균이 누군지를 구해줄 수 있겠네요. 확률 변수 x에서의 평균 바로 14와 28의 중점이 되겠죠. 두 놈 더해서 2로 나눠주면 이 값 21이다 라는 거 얻어낼 수 있고요. 자, x의 평균이 21이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거 y의 평균이 되겠죠. y의 평균 40이다 라고 찾아볼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표준화할 필요 없이 이렇게 대칭성 이용해서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자, 15번 문제도 볼게요. 자, 15번 문제도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좌표평면 위의 점 an, bn이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를 보면 일단 a 첫 항은 1,2가 되는데요. 자, 그 다음 이제 나 조건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bn은 an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다음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a점 좌표를 an의 좌표를 그냥 임의로 an, bn이다 라고 가정을 해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면 지금 얘가 몇 몇이 되냐면 bn, an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녀석을 또 한 번 더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점이 bn이다. 그러니까 bn은 어디가 되냐면요, bn 플러스 1, an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bn이 되겠죠. 자, an이 지금 an, bn일 때 bn의 좌표는 bn 플러스 1, an이다. 일단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an 플러스 1이라는 점은 bn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일단 이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주면 얼마가 되냐면 an, bn 플러스 1인데요. bn에 그냥 플러스 1인데, 자, 이 녀석을 한 번 더 어떻게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각각 1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결국 an 플러스 1은 누가 되냐면 이 놈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an 플러스 1, 그리고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bn 플러스 2가 된다. 얘가 바로 an 플러스 1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건, 지금 an의 일반항이 지금 점의 좌표가 an, bn이니까 이 녀석이 바로 an 플러스 1, 이 녀석이 바로 bn 플러스 1. 바로 요 a점의 x좌표들끼리 무슨 수열을 이루냐면요, an 플러스 1은 an에 플러스 1이 되니까 간단한 등차 수열을 이루겠죠. 공차가 1이죠. 그리고 첫 항이 지금 A1의 좌표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었냐면 1,2라고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첫 항은 1,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되겠죠. 결국 A는 n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B에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고 첫 항이 2니까 바로 B의 일반항 B에는 2n이 되겠네요. 자, 지금 AN, BN의 지금 좌표가 얼마인지를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AN의 좌표는 n, 2n이라면 자, 우리가 BN의 좌표는 다시 한번 어떻게 만든다? 자, 여기 BN에다가 1 더하고 즉 2n 플러스 1하고,
그리고 AN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BN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구해야 될 극한의 선분 AN, BN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얘에서 얘 빼줘서 제곱해주면 루트 바로 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고, 그 다음 n에서 2n 빼서 제곱해주면 마이너스 n의 제곱, 즉 n제곱이다. 이게 AN, BN이 되니까 뭐 요 녀석 밑에 n 깔아놓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간단하게 극한값 구해보면 정답은 루트 2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겠고요. 자, 또 16번, 17번 문제 같이 이어서 볼게요. 자, 16번 문제도 살펴보면, 자, 2차 곡선 y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4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켜 gx라는 그래프식을 얻었는데, 지금 두 그래프 사이에 세 부분 S1, 2, 3를 잡아놓고요. 지금 각각 넓이를 구해서 넓이 B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적분 이용해서 간단하게 넓이만 구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여기 주어져 있던 2차 곡선 생각해보면 여기가 0, 여기가 4죠. y는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4라는 이 2차 곡선을 지금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gx를 얻어냈다? 바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켜 얻어냈다라는 거니까 2차 곡선의 그래프를 또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자, 지금 얘가 fx, 얘가 gx고요. 지금 각각의 넓이들이 s1, 2, 3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S1과 S2의 넓이의 합은요, 즉 포물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넓이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간단하게 넓이값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6분의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에 4에서 0 빼서 세제곱 해주면 되겠죠? 4의 3승. 바로 3분의 16이 되겠습니다. 아, 3분의 얼마? 32가 되겠죠. 이게 S1 플러스 S2의 값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S2의 값만 잘 구해주면 어차피 지금 S1과 S3는 넓이가 같아요.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보면 X는 3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 형태가 지금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S2의 넓이는 지금 3부터 4까지의 2차 곡선의 정적분의 결과의 몇 배? 바로 2배가 되겠죠. 이 넓이 똑같으니까 결국 S2의 값을 구해보면 S2의 값은 자 2배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바로 누구다? 자, 이거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의 정적분의 결과의 2배가 바로 S2의 넓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요, 이 정적분 값 계산해주면 이 값이 3분의 1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3분의 10이라면 S1의 값은 3분의 22, S3의 값도 3분의 22.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정답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바로 3분의 22 더하기 3분의 22, 즉 3분의 44분의 바로 S2의 넓이다. S2의 넓이 3분의 10이 된다라고 해서 약분만 시켜주면 정답 22분의 5라는 거 어렵지 않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또 17번 문제 볼게요. 자, 17번 문제도 살펴보면, 자, 이거 무한등비급수 문제가 되겠죠. 결국 이거는 첫 항과 공비가 얼마인지만 잘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와 AC의 길이가 각각 5고 밑변 BC의 길이가 6인 2등변 삼각형 ABC가 있대요. 자, 일단 2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그려놓고 내용을 시작해볼게요. 자, 삼각형 ABC가 2등변인데 요 길이가 5고요. 요 길이가 5입니다. 얘는 6이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보면 지금 BC의 중점 M이 있고요. 지금 여기 M이 있고요. 지금 M을 중심으로 각 지금 여기에 여기 지금 얘가 M1이죠. M1을 잡아놓고 지금 여기가 90도가 되도록 B1, C1을 이렇게 잡아놨네요. 지금 거기 상황을 보니까 여기 90도가 되도록 여기 B1, C1의 값을 잡아놓고, 자, 여기 주어진 삼각형 B1, C1, M1의 넓이가 바로 첫 항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여기 첫 번째 넓이 얘가 S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S1만 제대로 구해주면 자, 이 문제의 정답을 바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2등변 삼각형의 성질 꼭지점에서 자, 밑변의 중점에 수선의 말을 내리 그어주면
이게 수직 이등분했었죠. 이게 중점과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했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시계값을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 값이 일단 M2가 될 건데,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좌우가 대칭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45도, 45도. 그럼 여기가 45도니까 여기도 90도, 여기 45도, 이 길이가 같겠죠. 그러면 여기를 X, 그러면 여기도 X. 근데 선분 AM1의 길이가 얼마냐면 요 길이가 3이니까 뭐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면 AM1의 길이가 4가 되니까 요 길이는 4-X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여기 있는 삼각형 ABM1과 ABM2가 서로 닮은 관계가 되니까 닮은 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X의 값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바로 닮은 비를 이용해주면 X 대 3은 자, 여기 조그만 삼각형 AB1M2의 밑변 X 대 ABM1의 밑변 3은 바로 4-X, 높이 대 4다. 라는 비례식 이용해서 우리가 X값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래서 X값 구해주면 X값은 7분의 12가 나와요. 자, X값이 7분의 12가 나온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첩탕의 넓이를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게 되겠네요. 바로 첩탕의 넓이는 뭐 간단하게 2분의 1의 삼각형이니까 자, 밑변 2x 곱하기 높이 x, 그러니까 2x 곱하기 x다. 즉 x제곱이 첩탕이 되겠죠. x제곱의 값 바로 49분의 144다. 이렇게 첩탕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구해볼 수 있고요. 첩탕값 구해놓고 이제 두 번째 닮은 비 찾아서 공비가 얼마인지만 찾아보면 될 텐데 바로 닮은 비도 나와 있네요. 자, 보면 원래 있던 이등변 삼각형과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닮은 비만 찾아줘도 되겠죠. 여기 있는 요 직각 이등변 여기는 요 안에 있는 요 삼각형들끼리의 넓이비를 찾아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원래 있던 이등변 삼각형 대 그 다음 이등변 삼각형의 닮은 비가 얼마인지만 찾아도 닮은 비가 같은 값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닮은 비는 간단하게 x 대 3이 되겠네요. 즉 x 대 3이다. 바로 3 대 7분의 12다. 즉 약분해보면 1 대 7분의 4가 되겠죠. 바로 닮은 비는 7분의 4인데 근데 이건 넓이에 관련된 문제. 바로 공비는 얼마다? 49분의 16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한등비급수 어디로 수렴하는지 바로 결정이 될 수 있겠죠. 무한등비급수 여기 첩탕과 공비 나왔으니까 바로 1-공비분의 얼마? 49분의 16분의 첩탕 49분의 144다. 자, 그래서 분모분자에 49 곱해주면 이 문제 정답 얻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서 자, 18번 문제까지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자, 3차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1사분면 위의 한 점을 P다라고 잡아놨습니다. 자, 지금 거기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지금 3차함수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뭐 대략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3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더라. 자, 근데 요 그래프 위에 1사분면 위의 한 점 P에 대해서 점 P에서 지금 뭘 그렸냐면요. 접선을 이렇게 만들어봤죠. 점 P에서의 접선과 Y축과의 교점 Q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점 P를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직선과 Y축과의 교점이 어리다라고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 좌표들이 잡혀 있는데 이때 OQ 대 원점으로부터 Q점까지 거리 대 OR의 길이 B가 3대 1이다 라고 주어졌다면 A값과 B의 값의 곱이 얼마냐? 즉 P점 좌표가 A, B일 때 A값, B값의 곱은 얼마인가? 라는 걸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3차 함수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기 위해 접점을 정확히 한번 바꿔보면 얘는 A, 3분의 1 A 3승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자, 기울기는 미분에서 A만 대입시키면 되니까 미분에서 A 대입시켜주면 2A-1이 바로 기울기가 될 수 있겠죠. 자, 기울기와 접점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주면 Y는 자 2A-1 곱하기 X-A에 더하기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A다 라고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고요. 이 녀석의 Y절편 찾으려면 X에다가 0만 대입시켜 보면 되겠죠. 자, 결국 Y절편은요 0, X에다 0 대입시켜주면
마이너스 2a 3승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5a 3승. 그리고 자, 잠깐만요. 마이너스 2a 3승이니까 3분의 6이었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a, 마이너스 a 지워지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결국 OQ의 길이는, 이거 길이는 여기다 절대값 붙여주면 되니까 3분의 5a 3승이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얼점은요, 여기 P점의 y값과 y값이 똑같겠죠. 요 길이는 바로 3분의 1 a 3승 마이너스 a다. 결국 두 녀석의 길이비가 아까 주어졌지만 몇 대 몇? 3대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구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여기서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미분했으니까 이게 a-1이었죠. 기울기가 a-1이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 3승, 결국 얘가 3분의 2였네요. 자, 여기가 3분의 2로만 이렇게 살짝 고쳐주시면, 자, 얘가 이제 마무리 3분의 2a 세제곱 대 바로 얼마? 3분의 1 a 세제곱 마이너스 a 값이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그러면 이 비례식값 이용해서 a 값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정리해주면 a 3승 마이너스 9a는 0이 나오는데요. 자, a 값이 3개 나오겠죠. 0과 3과 마이너스 3, 3개가 나오는데 그들 중에 분명히 이 P점이 1사분면의 위의 점이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a 값은 3만 가능하고요. 그럼 a 값이 3이니까 a에다가 3 대입시켜주면 b의 값이 나오겠죠. 바로 b의 값은 6이다 라고 이렇게 a 값, b 값을 간단하게 구해볼 수 있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일단 18번까지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19번부터는 잠시 뒤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